안녕하세요. 안녕마이니트의 지선입니다. 제가 이번에도 또 오랜만에 인사드린다는 말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10월에 한 영상 2번, 9월에도 제가 2번 올렸죠, 아마? 그렇게 올리다 보니까 한 달에 2번 정도는 올리면 괜찮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런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1월에 되게 일정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오랜만에 또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11월에는 김장도 하고 왔고요. 제가 메인으로 하는 김장은 아니고 엄마 옆에서 이렇게 조수를 하는 거지만 어쨌든 김장 되게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김장도 했고 또 중간중간에 친구들을 만나러 지방으로 왔다 갔다를 좀 했어요. 이게 막 급하게 만난 약속이라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한 것도 있고 또 예정을 해서 간 것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친구들도 만나러 갔다 오고 그리고 또 아르바이트도 잠깐 며칠 했었고 또 제안서 내달라고 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제안서도 좀 준비하고 그리고 또 제가 함트도 여러 개 하고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함트 마감을 좀 지켜보자 해가지고 열등하다 보니 벌써 11월도 20일이 훌쩍 넘었네요. 우와, 25일이에요 벌써.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바쁘게 지내고 있었고요. 제 친구를 만나러 갔을 때 그 친구를 여럿을 만나긴 했는데 한 명 만나러 간 친구는 그 자이언트 얀 요새 되게 많이들 뜨시더라고요. 자이언트 얀 가방을 자기도 그게 뜨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자기도 뜰 수 있냐고 물어보길래 뜰 수는 있지만 예쁘게 뜨기는 어렵다. 그래가지고 제가 같이 가가지고 만들어줬는데 저는 그 자이언트 얀이 유행이기는 하지만 막 예쁘다 이런 생각은 안 들었어요. 귀엽고 약간 키치한 그런 면은 있지만 이걸 실생활에 잘 쓸 것 같지도 않고 뭐 만들면 만들겠지만 이러고 넘겼었는데 친구네 집에 가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니까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완성작 사진도 한번 올려볼게요. 완성도 해서 저기 친구 주고 왔고 친구는 1kg짜리 벨벳 자이언티 안으로 샀거든요. 근데 좀 취향이 달라가지고 연보라색을 샀는데 약간 핑크가 도는 연보라색인 거예요. 저보고 저도 하나 만들고 친구도 하나 만들면서 그렇게 원데이 같은 시간을 보냈는데 저보고 그 만든 걸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됐다고 가져가도 쓰지도 않는다고 해서 2개 다 주고 왔습니다. 1kg짜리 자이언트 안으로 2개 정도 가방이 나오고 조금 더 남긴 했어요. 근데 가방 사이즈를 조금 줄이면 3개까지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자이언트 얀 가방이 왜 유행인지를 알게 됐었습니다. 제가 들고 다니지 못할 핑크 연보라 톤이라서 좀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소개시켜드릴 그 소품 완성작들이 좀 있어요. 쉬는 동안 진도가 많이 나가지는 않고 이렇게 조금씩 작은 소품들을 완성을 했으니까 빨리빨리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보여드릴 완성작은 짠! 보이시죠? 짠! 제가 드디어 이 해리포터 장갑을 완성했습니다. 자, 보이시죠? 익스펙토 팩트로넘 써있는 거. 이렇게 멀리에서 영상으로 보면 화면에서 보면 되게 잘 뜬 거 같지 않나요? 잘 뜬 것처럼 보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장갑을 완성을 했고 여기 보이는 이 컵은 제가 매일 사용하는 애정하는 해리포터 매직 머그예요. 이 글씨가 온도에 따라서 바뀌거든요. 원래는 까만색이었다가 뜨거운 물이 들어가면 온도가 뜨거워지면 이렇게 글씨 안에 뭐 깃털도 있고 뭐 빗자루도 있고 안경 모양도 있고 이렇게 글씨 색깔이 바뀌는 그런 매직 머그입니다. 저랑 매일매일 함께하는 컵이에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놔봤습니다. 이렇게 장갑을 완성을 했고요. 안쪽도 보여드리면 이 패턴이 이렇게 육안으로 봤을 때는 이 한 코 한 코 모양이 그렇게 뚜렷하게 보여가지고 이 다이아몬드 모양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영상으로 찍으면 이 다이아몬드 모양이 되게 잘 나오더라고요. 예쁘죠? 잘 나오는 것 같죠? 제가 끼워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손가락이 조금 긴 편이어가지고 여기 끝이 조금 작아요. 작아요. 이렇게. 익스펙토 페트로놈 그 해리포터의 페트로누스인 숫사슴이 금지된 숲을 뛰어가고 있는 그런 모양이죠. 이렇게 짠. 그래서 이
오른쪽 장갑을 먼저 뜨고 왼쪽 장갑을 나중에 떴거든요. 그래서인지 왼쪽 장갑이 좀 더 느슨하고 엄지손가락도 편해요. 처음에 떴을 때는 여기 이게 되게 불편하거든요. 이 영상으로는 안 느껴지시겠지만 각도가 좀 달라요. 그래서 이 오른쪽은 떠놓고도 이건 어차피 내가 장식용으로 떴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했는데 왼쪽은 생각보다 편하게 잘 떠져서 이게 사이즈가 안 맞아가지고 그런 거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이 길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삼각형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두 손가락이 삐져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이거 완성을 했고, 제가 이거 도안을 처음에 실을 뜰 때 배색 때문에 되게 고민이 많았어가지고 여러 가지 실을 검색을 해보고 그랬었는데, 처음에 뜨기 시작했을 때는 이 배색이 너무 톤이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실로만 봤을 때는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구매를 했지만 배색을 떠올라가다 보니까 너무 비슷한 거 아닌가, 무난한 톤이 아닌가. 그래서 이 하늘색을 조금 더 연한 색으로 했으면 잘 보이지 않았을까 했는데 다 완성하고 보니까 은근 잘 어울리고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뜰 때 배색 조언을 해주신 분들이 이렇게 톤온톤으로 뜨는 게 나중에 쓰기도 좋고 눈에도 잘 나중에는 보인다 그랬었는데 감사드립니다. 역시 선생님들의 해안은 정말 멋집니다. 그래서 이제 도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도안은 이 해리포터 니팅 매직이라는 책에 수록되어 있는 도안이에요. 저는 이 책을 원서로 가지고 있지만 이 책은 한글 번역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으로 보시면 되고요. 저는 번역되기 전에 성격이 이럴 때는 급해서 번역되기 전에 미리 구매를 했었던 책입니다. 그래서 보면 짠, 쿵쿵거릴 것 같아서 살살 놓아야 되는데 이렇게 짠. 비슷하지 않나요? 분위기도? 이런 톤을 정말 뜨고 싶었는데 이 실이 뭐냐면 이거 저건 안감이고 이 실이 제이미슨스 셔틀랜드 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장갑을 뜨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찾았던 게 셔틀랜드 울 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비슷한 실을 찾아서 구매를 했고 이제 영문 도안이다 보니까 제가 또 끝까지 읽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읽지 않고 그냥 막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 실 이런 거 보면은 레이스 안이 있고 모헤어가 막 있어요. 흰색이. 그래서 이게 뭔 소리야 했는데 이 장갑은 안감이 있는 장갑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매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렇게 마무리가 돼 있길래 처음에 이제 그 별도 사슬코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런 장갑인가 보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이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뒷장을 이어서 읽다가 보니 안감이 있는 장갑이었더라고요. 근데 이 장갑이 저한테 딱 맞지도 않는데 안감까지 뜨기에는 이걸 두 켤레를 뜨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일단 그 별도 사슬코로에서 쭉 다 완성을 한 뒤에 여기를 따로 떴습니다. 이만큼을. 지금 여기는 배색 부분이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딱 두 겹이 배색이 된 부분인데 여기 처음 시작하는 부분은 여기 부분과 이 배색 컬러 되는 부분이 한 겹으로 돼 있어서 좀 얇거든요. 느낌이 여기 배색 부분보다. 그래서 여기가 좀 훌렁훌렁해서 이대로 그냥 캐스토프를 하기에는 너무 아쉬울 것 같고 그래서 딱 이 정도 사이즈가 되게 여기에서부터 코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떠주고 여기만 같이 그 3니들 바인도프로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여기가 폭신폭신하기도 하고 두께감도 좀 생기고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껴봤을 때 이 부분 딱 밴드 부분 근데 고무단처럼 이렇게 딱 잡아주는 맛은 없는 부분이고 그래도 안감이 없었으면 여기가 더 이렇게 되게 헐렁헐렁하게 그렇게 컸을 것 같아요. 근데 안감이 돼 있으니까 딱 마무리되고 어느 정도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느낌?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갑을 벗을 때마다 이렇게 딸려 올라와요. 근데 얘를 고정을 하려니까 여기가 또 두툼해지는 그런 느낌이 싫어가지고 그냥 이대로 놓고 어차피 장식용이니까요. 이 장갑을 사진용으로만 쓸 예정입니다. 이 장갑을 끼고 생활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사이즈도 작기도 하고, 그래서 최대한 이 원작 분위기랑 비슷하게 가려고 그대로 했고, 도안대로 그냥 쭉 뜨면은 어려움 없이 뜨실 수 있고, 이 도안의 특징들이 이렇게 한 코 한 코 그 배색들도 있고, 이렇게 긴 배색들이 있어요. 여기도 나무 쪽에도 이렇게 길게 됐을 때 걸쳐지는 부분이 신경이 걸쳐지는 부분이 같은 데에 걸쳐지지 않게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 엄지손가락 모양을 보면 지금은 제가 대칭이 되게 작업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 원작 책에서는 이 부분이 대칭이 아니라 똑같은 그림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대칭되게 뜨시려면 시작할 때 모양을 반전을 해가지고 그렇게 뜨셔야 될 것 같아요. 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떴다가 또 다시 다 풀렀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안쪽까지 예쁜 장갑을 완성을 했습니다. 너무 마음에 드는데 실착은 할 예정이 아니라서 아쉬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사용한 실은 띠지를 제가 옆에다가 놨었는데 어디, 여기 있나 보다. 사라 바이 퍼민이라는 덴마크 실이고요. 셔틀랜드 울과 메리노 울이 섞인, 반반 섞인 그런 실이고, 50g에 이 실은 270m가 감긴 엄청 가볍고 바삭바삭한 실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뜨개를 하시는 분들은 바삭바삭하고 이 러스틱한 질감을 좀 아실 수 있는데, 뜨개를 안 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냥 따가운 실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이거 세탁한 거 하고 나서도 만져보더니 이걸 어떻게 장갑으로 써? 이렇게 따가운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장갑을 이렇게 꼈을 때 손 부분에 따가운 그런 느낌은 별로 없고 손목 부분에는 좀 따가운 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실착용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이 장갑은 안감이 있는 장갑이니까 안감에 쓰였던 그 모헤어랑 이런 것들은 되게 부드러운 실인가 봐요. 안 만져봐서 모르겠어요. 시브이니츠의 실크 클라우드라고 써 있는데요. 음,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실은 되게 부드러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아마 겉은 방수도 잘 되고 따뜻한 셔틀랜드 울로 뜨고 안감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모헤어로 뜨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추측입니다. 그래서 이 실을 50g짜리 한 볼씩 사가지고 지금 이렇게 장갑을 뜨고도 이만큼이 남은 거예요. 이 장갑 한 켤레 18g 썼더라고요. 제가 재보니까. 그러면 이 실 한 볼씩 한 볼씩 샀지만 이 장갑 두 켤레를 다 해도 36g. 이런 장갑을 3개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지 않을까요? 지금 맞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실 소유량이 엄청 조금 들었고 생각보다 배색이라서 되게 많이 들 줄 알았는데, 그리고 실이 가볍다 보니까 진짜 무게감이 거의 없어요. 되게 가볍고 또 얇아서 진짜 사이즈 맞는 장갑으로 뜨면 잘 쓰겠다 싶기도 하다가 약간 따갑기도 하겠다 하다가, 그래서 이 남은 실로 뭘 할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이 실이 약간 굵기가 살짝 달라요. 제가 이 실을 봤을 때, 처음 봤을 때도 하나는 270m고 하나는 250m로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왜 그 미터 수가 다르지 했는데, 굵기가 이 하늘색이 약간 미세하지만 얇습니다. 뜨다 보면 그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 안쪽 부분에 이렇게 한 코 한 코 떠야 되는 부분이 약간 덜 잘 보이지 않을까. 잘 안 보인다는 얘기죠. 조금 얇아서 이 같은 굵기였으면 더 또렷하게 잘 보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영상으로 봤을 땐 되게 무늬가 잘 보여가지고 좀 신기해하고 있어요. 이게 그 영상과 실물과의 차이인가 봐요. 그리고 실은 세탁을 한 상태고요. 장갑은 살짝 이렇게 기모감이 보이시나요? 이게 부드러운 기모감은 아니에요. 그냥 거칠다고 하기도 그렇고 아무튼 약간 가슬가슬한 그런 느낌의 실입니다. 편물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그냥 만족스럽고요. 완성했다는 거에 엄청 의의를 두고 있고요. 나가서 신나게 사진도 찍었고요. 집에서도 신나게 찍었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의 첫 번째 F1은 익스펙토 페트로놈 미튼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여드릴 F5는 짠! 토마스 네키입니다. 이거 양면이에요. 요즘 유행하는 아가일 패턴이에요. 이거 이렇게 보니까 또 줄이 엄청 잘 보이는데 이거는 또 제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 도안은 엘리사벳님, 니팅 카페 엘리사벳님 도안이고요. 이거 도안 작년에 출시를 하셨었는데 올해 다시 뜨시면서 또 다시 뜨고 싶은 사람 모아서 함뜨를 열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함뜨 뜨느라고 또 한참을 바빴답니다. 이렇게 연보라색으로 회색 아가일 다이아몬드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회색 버전으로 그다음에 연보라색 다이아몬드로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는 양면으로 쓸 수 있는 네키 목도리예요. 너무 신기하죠? 이거 그냥 배색이 아니에요. 이것도 배색이긴 하지만 그냥 배색은 아니고 이거는 더블 리팅이라고 해서 우리 그 버튼 밴드나 그 모드티 같은데 버튼 밴드나 아니면 샴페인 가디건인가요? 그 앞에 버튼 밴드 이런 거 뜨는 그런 더블 리팅은 한 가지 색으로 떠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배색을 하면서 뜨는 거라 한쪽 면에서 앞면과 뒷면을 같이 뜨게 되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배색으로는. 그래서 함트를 신청하게 됐고 사용하신 실이 원작 실이 어울림 실이나 아니면 겨울 정원 실이어가지고 그 둘 중에 선택해서 뜨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제가 또 어울림 실을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어떤 색을 고를지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한 볼로 온전히 남아있는 실 중에서 배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연한 보라색과 진한 회색, 차콜색, 진한 그레이 이런 색으로 뜨게 됐습니다. 한 볼에서 요만큼 남았어요. 되게 조금 남았죠. 근데 한 볼 안에서 다 이거 하나를 만들 수는 있는 것 같고 세 겹으로 뜨는 거라서 하나를 한 볼을 한 뭐 20 몇 그램 정도를 감아 넣고 그 다음에 안에서 빼고 밖에서 빼고 해서 세 겹을 잡고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원래 그냥 네키 모양이 있고 이게 뿌띠 네키거든요. 말이 또 안 나오고 있어. 그래서 여기가 그냥 네키는 여기도 패턴이 하나 더 있어서 이렇게 좀 더 길고 좀 크게 그런 거고 제가 뜬 거는 뿌띠 사이즈로 조금 작은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정도 남았을 수도 있어요. 조금 더 필요했을 수도 그냥 네키로 떴으면 조금 더 필요했을 수도 있지만 저는 뿌띠 사이즈로 떠가지고 이만큼이 나왔습니다. 한 볼로 다 양쪽 다 가능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뿌띠 사이즈는 여기 고무단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떠서 마무리를 하는 건데 더블 리팅을 처음 하다 보니까 실을 전 이제 양손에 잡고 했거든요. 양손에 잡고 하니까 진짜 손이 너무 어색한 거예요. 안 맞아요. 이 손의 장력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까 보시다시피 이런 줄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도 너무 이런 데는 좀 낫죠. 점점 갈수록 좋아지기는 하는데 그래도 잠깐 방심하면 이렇게 막 줄이 생겨요. 여기가 제일 심한 부분인가? 그쵸. 이렇게 보면 보이죠. 그러니까 앞뒤에 장력차를 그러니까 오른손 왼손에 장력차를 조절을 못하니까 자꾸 이런 막 삐꾸 같은 이런 선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스트레스 받았는데 이거에 별로 신경을 안 쓰시고 뜨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좀 이런 데는 좀 나아지는 게 나중에 팁을 들었는데 저는 이쪽 면 뜰 때는 뭐 바탕색이 되는 거를 만약에 오른손으로 쥐었다면 그리고 반대쪽으로 가면 그 배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배색은 다시 또 이쪽 손으로 바꾸고 그랬었는데 그러지 말고 어떤 실이든 한 가지 색을 한 손에 잡고 계속 앞면을 뜰 때든 뒷면을 뜰 때든 그렇게 잡고 뜨는 게 좀 더 낫다고 하셔가지고 나중에 그렇게 뜰 때는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잠깐 정신 놓으면 또 이렇게 됩니다. 여기 이렇게 막 엄청 울퉁불퉁한 면. 그래서 되게 코들이 자유분방해요. 그리고 이게 앞면, 뒷면을 같이 뜨다 보니까 원통형으로 뜨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여기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납작하게.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저는 처음 뜨는 거라 그런지 엄청 신기했어요. 그리고 잠깐 정신 놓으면 이렇게 코 하나를 틀리기도 하는데 한 코를 앞뒤로 틀리면 이걸 이렇게 교체를 해가지고 바로 그 자리를 수정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매우
자주 있었습니다만. 근데 이렇게 줄로 틀린다거나 그러면 너무 수정이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풀기도 했었고, 그렇습니다. 근데 다시 봐도 되게 예쁘게 마음에 들고, 또 어울림실이 저한테는 부드럽다고 느껴지거든요. 저도 나름 목에는 되게 민감한 편인데도 잘 부드럽고 되게 사용하기도 좋고 따뜻하고 이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뭐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어떤 분들은 되게 따갑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보풀이 많이 생긴다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따갑거나 보풀이 생기거나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자꾸 이렇게 볼수록 자꾸 이 장력 조절 안 된 부분이 자꾸 눈에 거슬리네요.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앞뒤 시작할 때 실을 배색을 했으니까 교차를 해줘야 되는데 교차를 안 해서 이렇게 구멍이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 뜰 때가 제일 신났었거든요. 여기 되게 잘 떠지지 않았나요? 아가일 패턴이. 그래서 정말 여기 너무 신나게 뜨고 여기를 나중에 발견한 거예요. 그랬는데 풀 수가 없어가지고 여기 나중에 이렇게 바느질 해주려고요. 바느질 안 하고 그냥 써도 별로 모르겠어서 지금까지는 그냥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조금 변형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처음에 이 연보라색으로 코를 잡아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목도리를 둘렀을 때 연보라색이 바탕일 때는 여기 고무단이 연보라색이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회색 바탕일 때는 회색이었으면 좋겠어가지고 이 고무단을 반반 나눠서 떴습니다. 근데 보통은 하나로 하시면 여기가 이제 전체가 다 연보라색이 되니까, 근데 또 여기 어차피 다이아몬드가 연보라색이니까 또 뭐 안 어울리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이거 반반씩 나눠서 했고, 마지막 부분도 돗바늘 마무리처럼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반듯하게 동그랗게 끝나게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거의 벌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연결되는 모습으로, 너무 이렇게 딱 끝나는 것보다 이렇게 끝나는 게 더 예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변경을 했고, 다르게 변경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함뜨 방이 끝나기도 했고, 함뜨를 원래 하려던 그 예정일 날짜보다 조금 더 길게 연장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더 완성을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고, 이 뜨다 보면 배색들은 진짜 다양하게 배색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배색 빼고 다른 배색은 다 예뻐 보이는 거예요. 제가 시도하지 않았던 색깔의 배색을 하시는 것도 되게 예뻐 보이고, 아무튼 거기 같이 뜨셨던 분들이 다들 배색들이 다 예뻤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차분하고 그냥 아무데나 할 수 있는 그런 배색을 저기를 삼았다면, 목표를 삼았다면, 다른 분들은 되게 톡톡 튀게도 배색을 많이 하셔가지고, 아, 저런 배색도 너무 예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차분한 토마스도 귀엽죠, 그래도. 아가일 패턴도 너무 예쁘고, 이 패턴이 어렵지는 않은데 이 코수 단수 이런 거 체크하느라고 도안 없이 사람들 막 왔다 갔다 할 때, 가족들이 왔다 갔다 할 때 뜰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어가지고 조용한 시간에 집중해서 뭐 아가일 하나 부시기 약간 이런 느낌으로 했어가지고, 그래서도 좀 장력이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아요. 한 번에 이렇게 쭉 떴어야 되는데 한 이만큼 뜨고 쉬었다가 이만큼 뜨고 이러면은 좀 차이가 많이 났던 것 같고, 아무튼 제일 아쉬운 부분은 이 장력차를 극복을 못했다는 거예요. 계속 거슬려요. 계속 거슬려요. 여기 너무 잘 보이는데. 예, 그렇지만 뭐 착용하고 이랬을 때는 눈에 안 띌 거라고 믿습니다. 어두운 면으로 착용하고 다닐까 봐요. 이렇게. 그래서 저의 두 번째 F는 토마스 네키 더블 리팅 토마스 네키 목도리, 네키 더블 리팅 토마스 목도리. 순서를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귀여운 네키 목도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 집에 제가 아까 앞에서 말했던 친구 벨벳 자이언트얀 수업해주러 갔을 때 그 친구에게 크로아상을 주고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 크로아상을 만들었습니다. 얘는 푸빌 2합으로 떴고요. 3mm로. 언니가 준 푸빌 자투리가 있었거든요. 언니가 옷 한 벌을 만들고 제가 푸빌을 안 써봤다고 하니까 이제 이거라도 써봐라 그래서 한번 준 적이 있었는데,
삼합을 줘가지고 이합으로 갈라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소피 스카프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원래 떴던 것보다 살짝 작은 사이즈로 나왔고요. 근데 이게 되게 실에 따라서 되게 다르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떴던 게 박모사였거든요. 그리고 이 프리빌실보다는 조금 도톰해요. 똑같은 3mm로 떴지만. 그래서 늘림하는 거, 줄임하는 것도 별로 티가 안 나고 이런 아이코드 끝단도 되게 예쁘고 그랬거든요. 끝에 이 끝부분 아이코드 마무리한 것도 예쁘고. 근데 이 푸빌실은 물론 세탁을 하지 않은 상태이긴 합니다만 늘림도 되게 잘 보이고 줄임도 잘 보이고 이 끝에 부분 코 예쁘게 마무리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영상 찍으면서 이 첫 코, 마지막 코를 이렇게 키치너 스티치 하는 것처럼 이으면 예쁘다 그렇게 했더니 이제 어떤 분이 어떻게 하는지 좀 보여달라 이런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걸 찍어보려고 했는데 이거는 진짜 안 예쁘게 돼가지고 제가 못 찍겠어요. 이렇게 키치너 스티치처럼 여기 세 코, 여기 세 코를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키치너 스티치로 하는 법을 검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후기 같은 데에도 이 되게 많이 올라오잖아요. 크로아상이라고 해서.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느린 부분이나 줄인 부분이 티가 많이 나는 편물들 보면서 왜 저렇게 티가 많이 나지 했는데 제가 떠보니까 이게 실마다 다르구나. 실에 따라서 이게 예쁘게 보일 수도 있고 이렇게 더 유난히 늘림 줄임이 보이는 그런 실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푸빌실은 아직 세탁 전이고 세탁한 다음에 다시 보겠지만 이것도 뭐 착용하면 별로 눈에 거슬리는 그런 건 아닐 테니까요. 그래서 제 친구는 그 소피 스카프를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다고. 매일은 아니라고 했나? 아무튼 잘 사용하고 있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 두 번째 소피 스카프도 완성을 했고요. 그리고 보여드릴 거는 짠! 저도 밤밤밤밤 하고 싶은데 창피해요, 혼자. 짠! 제철 생선 파우치입니다, 바로. 이름 너무 웃기죠? 이 이름 지으신 것부터가 너무 진짜 아이디어가 너무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름이 제철 생선 파우치예요. 너무 웃기죠? 이거는 이제 제가 니팅 카페에서 글을 보다 보니까 어떤 분이 남기신 후기를 보고 만들었는데 트위터에서 활동을 하시는 작가님이신가 봐요. 근데 저는 트위터를 하지 않아가지고 네이버에서 검색을 했더니 이 도안을 다운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뜨시고 싶으신 분은 네이버에서 제철 생선 파우치라고 하시면 작가님이 올려두신 파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앞뒤로 뜨는 대바늘로 뜨는 그런 파우치고요. 원형뜨기로 시작해요. 여기 꼬리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끝에까지 뜨시고 여기 키치너로 마무리 하시면 되고요. 돗바늘로. 이 가운데 부분이 버블 스티치예요. 너무 아이디어가 좋지 않나요? 진짜? 정말 비늘같이 너무 잘 만드신 거예요. 버블 스티치를 이용해서. 근데 이제 여기서 저는 그 후기에서 본 대로 이렇게 비늘 모양으로 조금 더 스티치를 놔줬습니다. 이거는 그냥 체인 스티치로 코바늘로 빼뜨기 하면서 넣어줬고요. 여기까지 가면 너무 과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3개만. 이쪽도 3개만. 그리고 원작은 눈을 코바늘 구슬뜨기를 해가지고 달아준 이렇게 볼록한 눈인데, 떠보니까 좀 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코바늘로 원형뜨기 한 다음에 여기 X 표시해서 단추눈처럼 이렇게 만들었고, 게다가 지느러미까지 있어요. 제철 생선이라 그런지 등 지느러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지느러미도 가터단으로 이렇게 떠줬습니다. 그리고 원래 양쪽으로 스트링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묶는 건데 저는 이 나무 구슬이 있어서 한쪽으로만 여는 파우치를 만들었고 이렇게 파우치에 넣을 수가 있어요. 이거 애들 장갑 모양으로 떠줘도 너무 귀여울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붕어빵 사 먹을 돈을 담아가지고 다니기로 했습니다. 요새는 다 뭐 계좌이체 받으시니까 꼭 현금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모양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안 뜰 수가 없었어요. 붕어빵 너무 좋아해요. 이렇게 하고 이 전에 먼저 떴던 붕어빵은 얘예요. 이거는 인스타에 홀리니팅님께서 공개 도안으로 올려주신 건데 얘도 너무 귀엽죠. 얘는 키링으로 쓰려고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또 저는 애들이 되게 좋아할 줄 알고 막 공장 돌리려고 했거든요. 이렇게
나중에 수만 놔야지 이랬는데 애들이 보더니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 안 넣은 채 이대로 있습니다. 근데 저거 먼저 만들고 있다가 얘를 봤는데 너무 리얼하고 진짜 너무 붕어빵 같고 너무 귀엽고 너무 웃기고 정말 키치한 아이템 너무 좋아해서 그래가지고 얘를 만들었고, 제가 이거 보관할 때 저번에 사왔던 잉어빵 이렇게 봉투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놔뒀었거든요. 식탁 위에다. 애들이 붕어빵 사온 줄 알고 열어가지고 이렇게 보더니 매우 실망한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속았어요. 그래서 이거 만들고도 너무 귀여웠고, 뜨는 법은 어렵지 않아요. 이거 원형뜨기라서 원형뜨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는 있지만 어렵지 않은 도안이고, 코수가 몇 개 안 돼요. 몇 코 안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엄청 금방 뜨고, 또 이런 거 안 떠봤었거든요. 버블뜨기 대바늘로. 버블 스티치가 맞을까요? 또 잊어버렸어요. 아무튼 이런 거 안 떠봤으니까 또 재밌게 떴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어려웠던 점은 뜨는 데 어려운 게 아니라 실을 어떤 걸 고를지가 되게 고민했었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머스타드 컬러, 전에 장갑 만들었던 그 머스타드 컬러를 쓰고 싶었는데 그걸로만 뜨면 너무 파우치가 작게 나올까봐 조금 더 파우치를 크게 키우려고 앙고라 실을 섞었거든요. 붕어빵에 앙고라가 웬 말입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앙고라 실이 있어가지고, 앙고라 그 털이 보이시나요? 그래서 조금 더 포근포근하고 귀여운 맛은 있는 것 같아요. 귀엽죠? 그래서 아마 앙고라 6합, 2합을 섞어가지고 제가 6합으로 떴을 거예요. 또 다 뜨고 난 뒤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제철 생선 파우치 너무 귀여워요. 한 번씩 만들어서 가지고 다녀 보시길 바래요. 짠! 그리고 마지막 F5는 바로 라나 베스트입니다. 라나 베스트. 너무 예쁜데 너무 지겹고 재밌지만 뜨기 싫었고, 뭐 아무튼 되게 복합적인 감정이 많이 섞여 있던 라나 베스트입니다. 이 라나 베스트는 진짜 국민 베스트 아닌가요? 이거 되게 많이 뜨신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 진짜 너무 예쁘고 패턴도 너무 예쁘고, 그리고 조끼니까 또 떠야 될 양이 적고, 그리고 바늘도 5mm, 5.5mm 이렇게 뜨는 거라서 좀 금방 떠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가지고 신나게 시작을 했건만, 신나게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중간 부분에서는 너무 지겨워가지고 진짜 힘들었습니다. 지겨움에 힘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라나베스트 아직 세탁하기 전이고요. 라나베스트는 아이린 린 작가님의 도안이고, 작년 초에 출시됐던 그런 도안인데, 도안은 놔두고 사놓고 떠야지만 했었는데 선뜻 시작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밴드에서 어떤 분이 입고 오신 거를 보고 너무 예쁘다, 이거 뜨고 싶다 했는데, 나도 그 도안 있어, 나도 그 도안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여럿이서 이제 같이 모여서 뜨게 됐습니다. 밴드에서 함뜨로 진행을 하게 됐고, 함뜨 마감일은 11월 말이었는데 다행히 함뜨 마감일 전에 이렇게 완성을 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3 사이즈로 진행을 했고요. 3 사이즈로 떴는데 도안대로 거의 사이즈는 나온 것 같아요. 아직 세탁하기 전이라서 지금 사이즈를 재봐도 별로 의미는 없겠죠? 세탁을 하면 이제 꽈배기랑 조금 퍼지고 그래서 원래 사이즈로 나올 것 같긴 한데요. 제가 나중에 입은 후기가 올릴 수 있다면 그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라나베스트는 너무 많이들 말씀을 하셨겠지만, 일단 뒷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뒤쪽에서 어느 정도 뜬 다음에 앞쪽을 연결해서 앞쪽 뜨고 합쳐서 원통으로 떠 내려가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고무단을 뜨면 되는 옷이고요. 특이한 점으로는 이렇게 가로 체인이 들어가고, 또 옆구리 꽈배기 부분이 이렇게 슬릿으로 연결이 돼서 이어진다. 그리고 패턴이 매우 예쁘다. 이런 거를 들 수 있겠고요. 뜨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는데, 이 작가님 도안이 워낙 친절하기도 하고 또 한글 도안 있잖아요. 그래서 한글로 보면은 좋은데, 이제 어느 정도 뜨신 분들은 그 한글로 다 세세하게 풀어진 도안을 보면 약간 멀미가 난다고 해야 될까요? 답답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게 진짜 하나하나 써 있잖아요. 뭐 겉일 안일, 뭐 겉이 아니,
꽈배기도 뭐 이렇게 표현돼 있고 막 이런 거를 다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면 되게 어지러울 수 있어요. 그럴 때 필요한 그림 차트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림 차트를 보고 나중에는 떴고요. 뜨는데 어려움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겉뜨기 후에 안뜨기 들어갈 때 그 코 안 예쁜 이런 거 갑자기 눈에 확 들어왔는데 얘가 왜 이렇게 코가 큰가요? 이런 거 그런 거 있었고 중간에 진짜 이 정도 한 이 정도 떴을 때가 제일 지루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느릿느릿하지만 대충 떴나 봐요. 아니, 빠르지만 대충 떴나 봐요. 그래서 여기 부분이 여기가 제일 많이 늘어져 있고 제일 코가 예쁘지 않고 그쪽 부분이 이쪽 부분입니다. 여기도 되게 많이 튀어져 있고. 그리고 또 한 번 느낀 게 저는 진짜 평면뜨기랑 원통뜨기의 장력차가 확실한 것 같아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평면으로 떴을 때 이 윗부분들은 코도 되게 좀 타이트하게 들어가 있고 예쁘게 자리 잡아 있는데 원형으로 뜨는 부분들은 약간 휜다고 해야 될까요? 그 한쪽 방향으로 계속 뜨니까 계속 이렇게 돌다 보니까 살짝 휘는 느낌? 그리고 살짝 헐렁한 느낌?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 그 멍석뜨기 한 부분을 비교를 해보면 아, 내가 아직도 멀었구나. 예쁘게 뜨는 건 멀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탁해놓으면 별로 티가 많이 안 나겠지만 지금 뜨는 상태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뭐를 얘기해야 될까요?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서 조금 다르게 뜬 부분은 이 넥라인을 조금 더 떴어야 됐는데 한 단 더 뜨고 코막음인데 저는 그 부분이 조금 답답해 보여가지고 한 단을 덜 뜨고 그냥 마무리를 했고요. 코막음은 다 그냥 덮어씌워 코막음, 코바늘로 덮어씌워서 코막음을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사용한 실은 니팅 포 올리브의 헤비 메리노라는 실이었고요. 그때 그 모임에서 입고 오신 분이 이 헤비 메리노로 뜨셔가지고 게이지도 진짜 대충 내고 떠가지고 대충 5cm, 5cm 메리아스 호다닥 떠보고는 그냥 바로 시작했거든요. 그냥 바늘이랑 실만 맞는지만. 그래서 그분이 7볼 들었다고 해서 저도 딱 7볼을 샀는데 원래 이 고무단이 앞뒤로 이렇게 단차가 조금 더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지금 많이 나지 않아요. 한 3단 차이 나려나? 그리고 앞부분도 7cm 뜨고 뒷부분은 뭐 몇 cm 떠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7cm도 안 돼요. 진짜 실에 완전 딱 맞게 7볼 실에 완전 딱 맞게 뜨느라고 앞단 한 10단 떴으면 뒷단 10단 뜨고 그러면서 실 조절해가면서 마지막에 딱 맞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1m도 안 남을 정도? 그 정도로 타이트하게 7볼을 다 사용을 했고요. 이 실 컬러는 더스트 무스라는 컬러입니다. 더스트 무스. 그래서 이게 완전 회색은 아니고요. 제가 지난 영상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무스라는 그 동물 그런 그런 동물의 색이겠죠? 그래서인지 약간의 브라운색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레이 브라운 정도? 그레이로 좀 더 많이 보이지만 브라운 톤도 살짝 들어가 있어서 어느 사진에서는 그레이로 많이 보이고 어느 사진에서는 브라운이 좀 보이네? 이런 색으로 찍힐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었을 때는 어, 세탁을 안 해서 그런지 그냥 잘 맞는 편이에요. 그렇게 여유가 있는 편은 아니에요. 이렇게 봤을 때는 한 60cm 정도 반품이 60cm 넘을 것 같거든요. 그 정도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그러면 되게 여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길이는 둘, 넷, 여섯, 여덟, 열. 이 다이아몬드 패턴이 10개 들어가게 했어요. 원작에 11개라고 했나? 근데 아무튼 저는 그렇게 막 길어지는 것보다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제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해서 패턴은 잘라서 거기까지만 떴습니다. 예쁘긴 되게 예뻐요. 입었을 때도 예쁘고 걸어놔서 사진 찍을 때도 예쁘고. 근데 뜨는 중간에는 진짜 너무 지루하더라고요. 완성을 하고 보니까 또 예쁩니다. 그리고 실도 잘 맞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실이 처음 써보는 실이었거든요. 그 니팅 폴리브의 헤비 메리노는. 근데 5mm, 5.5mm까지도 써도 될 것 같았는데 저는 5mm로 작업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피감이 좀 있다고 느껴졌어요. 막 꽈배기랑 있어서 그런지. 그리고 모임의 중간에 한번 나가서 다른 분
헤비메리노 발레리나 핑크로 뜨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 거 편물을 만져봤는데 진짜 좀 유연하고 부들부들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 거는 되게 부피감이 있고 뻣뻣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쫀손이고 그분이 좀 헐랭손이긴 했는데 그랬는데 완성을 하고 보니 그 정도는 아니긴 한데도 어쨌든 약간 둔탁한 느낌이 있다? 실에 따라, 색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런 느낌이 있는 실이었고 이 실이 이 컬러만 그럴지는 몰라도 먼지가 좀 날리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목이 좀 칼칼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고 지푸라기도 간혹 나왔습니다. 짧은 지푸라기지만 그리고 이 실이 이렇게 저는 손을 한 바퀴 이렇게 감아서 쓰거든요. 실을 뜰 때 이렇게 새끼손가락에 감아가지고 이제 뜨개를 하는데 이렇게 감을 때 보통은 실들이 이렇게 잘 줄줄줄줄 따라와요. 근데 이 실은 약간 거친 느낌이라 러스틱한 느낌이라 그런지 여기에서 안 빠져나오는 거예요, 손가락에서. 그러니까 또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모로 뜰 때는 좀 지루하기도 한데 실도 별로 마음에 안 든다.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떠놓고 나서 보니까 꽈배기 패턴이건 멍석 패턴이건 패턴이 진짜 예쁘게 잘 나오는 것 같고 아직 세탁을 안 해봤지만 세탁을 해보면 달라질 수 있지만 그렇게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었다 이런 느낌은 조금 사라지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뜨는 거는 이렇게 잘 안 딸려오고 하니까 좀 힘들더라고. 그래서 완전 강추 이런 실은 아닌 것 같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세탁하고 나서 아니에요 이 실 너무 좋아요 이럴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뜨기 불편했다. 근데 이거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실에 따라서 좀 뭐 어두운 색, 밝은 색, 아니면 염색을 덜 된 색, 뭐 이런 걸 따라서 바뀔 수 있으니까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라고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라나 베스트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옷까지 완성작이 나왔습니다. 이제 다 했나 봐요. 저 이제 완성작 다 얘기했나 봐요. 드디어. 그래서 이렇게 라나 베스트를 함뜨 기간 안에 완성을 해서 너무 좋고 착샷으로 돌아올 수 있으면 좋겠는데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뜨고 있는 거를 말씀드리자면 짠, 후드 워머를 뜨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었는데 다루마 패턴북에 있는 후드 워머 짠, 이 후드 워머를 뜨고 있습니다. 원작은 흰색 실이고 갯모 그 실로 원작이 돼 있는데 저는 포클랜드 울이 선물로 받아서 입기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회색 컬러, 무채색 컬러기도 하고 그래서 포클랜드 울 실로 뜨고 있어요. 그래서 이만큼 떴고 5mm 바늘로 뜨고 있는데 이 실이 생각보다 통통해가지고 5.5mm로 떠도 좋겠다 싶기는 한데 너무 두꺼워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지금 고민하다 5mm로 떴는데요. 이 실이 알파카가 섞여 있다 보니까 조금 뜨다 보면 알파카로 알파카가 섞여 있어서 떠서 세탁을 하고 나면 살짝 늘어짐이 있더라고요. 그 게이지로만 했을 때. 그래서 5.5mm로 뜨면 너무 커질까봐 조금 걱정하면서 5mm로 떴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앞부분을 시작을 해야 될 텐데 여기가 이렇게 가터로 들어가거든요. 스트링 넣는 부분이. 근데 이제 원작은 3mm예요. 저는 5mm로 뜨고 있잖아요. 실이 두껍잖아요. 근데 이 스트링 부분을 가터로 시작을 했었어요. 시작을 했는데 가터 부분이다 보니까 바늘도 굵고 실도 굵고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둔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 앞부분이 두껍게 가터가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지금 고민 중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후기를 살펴보니까 인스타를 또 제가 막 뒤졌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메리아스 뜨기로 이렇게 스트링 넣는 부분을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일본 분들 중에. 그래가지고 여기를 메리아스로 뜰지 지금 고민하다 보니 여기까지만 뜨고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다른 거 뜨고 있느라고 바쁘기도 했지만. 그래서 가터 부분까지 떴다가 풀른 흔적이 이렇게 감겨져 있고요. 이 실은 포클랜드 울실 진한 다크 그레이 컬러고요. 색깔은 진짜 예쁘고 그리고 이거 실이 되게 부드러워요. 제가 아까 라나베스트는
헤비메린으로 뜨는데 엄청 안 딸려오고 좀 러스틱하고 뻣뻣하고 이렇다고 했잖아요. 근데 얘는 진짜 엄청 부드럽고 잘 딸려오고 잘 떠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뜨는데 엄청 술술 떴어요. 금방 떠졌고 색깔이 다 비슷비슷하죠. 다 다른 편물입니다. 다른 회색입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얘는 되게 잘 떠지는데 이게 비슷해 보이는 굵기인데도 얘가 조금 더 두툼한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5.5mm까지 떠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음, 아직 여기까지 뜬 게 김장 전이니까 한 11월 초? 그 뒤로는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하느라 바빠서 이렇게 손도 못 댔는지. 이제 라나베스트를 끝냈으니까 후드 워머를 완성을 하고 그 다음을 진행을 할까 봐요. 제가 뜨고 있는 거는 이거랑 폴린 가디건이 있는데 폴린 가디건은 이 함뜨들에 치여가지고 진짜 완전 뒤로 더 뒤로 밀려가지고 소매분리한 그 상태에서 거의 그대로 있습니다. 한 단, 두 단 떴나? 그 정도도 못 뜨고 아 그래 빨리 닥친 먼저 그거부터 하자 해결하자 그래가지고 함뜨부터 빨리 후다닥 다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후드 워머도 떠야 되겠고 폴린도 떠야죠. 폴린 떠서 얼른 입어야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도 다음 영상에서는 마무리 해가지고 완성샷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완성작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거는 짠! 대한민국 응원하려고 만든 치어걸 도안입니다. 그냥 응원하려고 만든 건 아니, 딱히 그것 때문에 만들었다는 건 아니고, 제가 그 전에 그 유미의 세포들 2 나왔을 때, 거기에 이제 유바비 소모임이 결성이 되잖아요. 그럴 때 그 세포들이 이런 레글런티에다가 비 써가지고 바비 그 소모임 옷을 입고 나와요. 근데 그 장면이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있던 그 옷에다가 이 옷은 그냥 어, 치어걸이라는 도안이 또 있긴 했었는데 그런 그 옷에 코스를 좀 조절해가지고 부랴부랴 스커트만 맞춰서 떠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피피툼 치어걸이라는 옷으로 만들어봤습니다. 귀엽죠? 그리고 얼굴에는 이렇게 페이스 페인팅 한 것처럼 마스킹 테이프로 붙여줬어요. 이렇게. 그리고 붉은 악마는 머리띠를 전체적으로 다 했더니 좀 둔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가운데까지. 그래서 아이코드로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만든 다음에 우레탄 줄로 연결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붉은 악마 그 머리 뿔처럼 그렇게 해서 만들어주고 이제 어제 드디어 대한민국의 첫 경기가 있었죠. 저희 집은 진짜 계속 말씀드렸지만 다 남자 셋이 다 축구 덕후거든요. 축구를 너무 좋아하는데 국가대표 경기는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지만 월드컵이잖아요. 월드컵이라서 그런지 진짜 다들 개막전부터 저희는 난리가 났었어요. 개막전도 큰아들은 다 보고, 아, 다는 안 보고 전반전 보고 잤구나. 그리고 지금 매일매일을 정말 축구를 보는 재미에 살고 있는데, 어제 경기는 경기도에서는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같이 모여가지고 응원을 했거든요. 근데 날씨가 추우니까 저는 밤에 나가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안 갔는데, 저희 큰아들은 친구들이랑 같이 가시겠다면서 학원을 미루고 친구들이랑 함께 응원을 하고 왔습니다. 아, 정말 어찌나 신나하던지. 그런 거, 이런 게 4년마다 한 번씩 오니까 못하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쿨하게 가라고는 해줬는데, 어쨌든 가서, 저는 진짜 우루과이한테 되게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뭐 축구를 잘 모르지만. 저는 진짜 축구를 진짜 안 좋아하고, 진짜 안 보고, 관심도 1도 없고 그랬는데, 애들이랑 대화를 하려다 보니 보게 되고 애들이 궁금해하고 같이 얘기를 해야 되고 이래서 조금씩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어제 축구는 되게 잘하더라고요. 진짜 밀리지 않고 잘 경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보다 잘하네? 약간 이런 느낌? 그 전에 A매치 다른 팀들하고 했을 때는 다른 나라들이랑 했을 때는 재미도 없고 보기도 싫고 그냥 그래서 안 봤거든요. 근데 이번 경기는 생각보다 괜찮네. 잘하네. 0대 0 훌륭하네. 막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어제 비긴 걸로도 일단 승점 1점을 얻었기 때문에 되게 어,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가나전도 포르투갈전도 좀 힘내서 잘 싸웠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같이 응원을 하면서 네, 같이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와서 저는 완성작이 많아가지고 되게 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한 1시간 안 됐네요. 열심히 편집해가지고 또 빨리 올려보도록 할게요. 12월에도 바쁘겠지만 시간을 내서 영상을 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에 비 오고 나면 또 엄청 추워진대요. 그러니까 감기도 조심하시고 아직까지 유행인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그리고 우리 즐거운 뜨개 하면서 또 겨울 준비를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너무 진짜 너무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유튜브 구독자도 좋아요도 늘어가는 걸 보면 너무 흐뭇합니다. 진짜 다시 한번 너무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열심히 뜨게 하고 재밌게 뜨게 해가지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